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부에 이어서 2부까지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 있으시면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부에 전화 주셨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2부에도 전화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 전화 주셔도 상담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는 2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02-3772에 0269번 그리고 0279번입니다. 2대의 전화기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주식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미국 증시 간밤에 어떻게 또 마감됐는지 어떤 부분에 힌트를 또 얻게 되는지 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누워있는 장이었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횡보 흐름 가운데서 하락이 한번 나왔죠. 바로 목요일 날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265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하락과 함께 또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는 밀리지 않고요. 바로 연이어서 일단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는 가운데서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왔는데 자, 이런 분위기는 이번 주까지 약 2주 정도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약간 좀 늘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상승과 하락 여부 없이 보통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장이에요. 그만큼 수급이 돌지 않으니까 하락이 좀 나왔었겠죠.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시에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 탄력은 코스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새벽에 마감된 상황을 잠깐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이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이번에 물가 지표가 발표됐죠. 개인 소비지수 물가. 이게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냐 아니면 0.5%포인트냐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어둔 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좀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상승하면서 다우는 사상 최대치 마감됐고요. S&P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거의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감들이 좀 해소가 된 이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본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분위기는 고루고루 올라왔어요. M7 종목 중에서는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일단 월요일장 상승으로 출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0.25%포인트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외국인들도 수급은 다음 주 정도에 좀 돌아설 수 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9월에 보통 이제 9월에 위기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9월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좀 안 좋은 장이 계속 이어졌었고 지금 선제적으로 8월 달에 조금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9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처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9월 위기설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본다면 9월 때 하락보다는 상승했었던 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설 이런 거 흔들지 마시고요. 자리 잘 지키시고 9월에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회가 좀 더 많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이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내 종목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가야 될까? 아니면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는 게 맞는 걸까? 그 고민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계속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하고 갈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되어 있는데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애니 능률이고요. 네. 네, 5,470원에 10%요. 5,470원에 10%요. 네네. 네네. 자, 이거는 오래된 종목 같아요. 네, 한 3년 됐는데. 3년이 계속- 되셨다고요? 네네, 가지고 있다가. 네. 우선 좀 너무 물려있는데 좀 물타가지고 좀 평단가를 낮추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와. 요새 또 코로나 뭐 원격 수업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네. 탈출할 기회가 될까 해가지고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 네네. 이게 매수가까지는 안 와서, 그래서 네. 안 파셨죠. 네네. 이 맞습니다. NA 능률도,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있잖아요. 엄청나게 네네. 올라왔죠. 근데 이제. 테마주로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밖에 외출이 잘 힘들고 학교도 잘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네. NN 능률 같은 이제 기업들이 수혜주로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올라오긴 했었어요. 온라인 네.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이긴 해요. 근데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서 좀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뉴스 나오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NN 능률도 사실 어찌 보면은 이거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마땅치가 않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온라인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잖아요. 이제 네네.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 실제로는 실적이 좀 많이 정체되어 있고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업계에서는 지금 성장이 좀 둔화됐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NA 능률의 경우에는 이런 그 테마가 없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육과 관련된 어떤 테마가 좀 있어야 되고 이번에 이제 테마가 좀 들어왔었는데 아쉽게도 이 처음에 반등 주고 나서 이렇게 밀렸잖아요. 네네. 밀리면서 거래가 들어왔다가 쭉 내려왔는데 이게 이 분산이 좀 돼버렸어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떨어졌잖아요. 이때도 네. 조정봉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이거 네. 올라왔을 때 거래 다 잡아먹고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이 지금 연속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럼 두 번째 거기서 딱 빠져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은요. 하락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 코로나 전 단계에서 주가가 횡보하던 저점을 찍었던 구간에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텐데 이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나중에 4,5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와 주면 이게 뭐 다음 주가 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기다렸다가 4,500원 위쪽에 오면 이거는 거기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정리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에는 올라오면 반드시 또 정리를 해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네, 힘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두모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차 바이오텍이요. 차바이오텍.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3,000원에 30%요. 23,000원에 30%요? 네. 이것도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 23,000원이라는 이 가격이 보면은 최소한 1년 정도는 넘었어요. 혹시 뭐 작년에 사신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샀어요. 네? 이걸 작년에 사셨어요? 예. 지금 이 자리 맞아요, 되게 오래 그러면? 기다렸어요. 예. 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최고가가 23,100원이었는데, 네. 그죠? 와, 네. 이때 사셨으면, 진짜 운이 너무 안 좋았네요. 이거 사실 운도 운인데,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이것도 실력도 좀 안 네네. 따라준 거예요, 사실. 네, 이런 맞습니다. 가격에서 만약에 매수해서 물렸다, 이거는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중간에 올라오긴 했는데요. 과거에 기회가 21,000원에도 있었어요. 근데 안 파신 건 매수가까지 안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비중을 많이 사면 꼭 매수가에 무조건 와야지 판다는 생각을 해요. 비중, 네, 손실 때문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가격은 시청자분께서 보셔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막 네. 허탈하죠. 웃음만 나올 거예요. 네.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샀을까? 그 정도의 가격에 샀다면 매수가까지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비중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중이 적으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탈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중도 많아서 완전히 이건 잘못 매매를 하신 거고요. 이번에 기회가 저는 다시 한번 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네. 기회는 역시 2만 원 위쪽에서는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2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2만 원대 왔을 때 탈출 못하면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2만 원까지 왔는데 주가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요. 그 시기에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강하게 막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래도 막 들어오고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팔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에 아마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또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2만 원대 만약에 혼자 뭔가 또 재료가 호재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2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보유하세요. 네, 지금 보유하시고 아직은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만 원대 꼭 연락 주세요. 네, 바이오주들이 다 움직였는데 타바이오스만 안 움직여서 다 움직이진 않았어요. 바이오주들이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 있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종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일양약품 이런 종목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라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주말에도 하고 있지만 평일날에도 저희가 그 방송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네. 저녁 8시에도 상담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주말에 연락이 안 되시면 평일날 저녁에도 연락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16만 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돼요. 20% 비중 16만 원이요. 예. 이거는 혹시 뭐 7월이나 뭐 이때 사신 건가요? 6월, 8월 초? 8월 초에. 8월 초에? 8월 1일 날. 이때 올라올 때 사셨군요. 예. 이거 근데 저기 사자마자. 이데일리에서 네. 어느 소장님이 네. 좋다고 거기 방송 오시길래 네. 샀어요. 근데 제가 그 8월 초에 그 네. 하락장 때 그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좀 이게 뭐 고생이 사실 좀 방송에서 종목들을 뭐 추천을 많이 하죠. 이데일리에서도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되게 많이 해요. 하루에도 보면 진짜 저희가 도대체 몇 종목을 추천할까? 그럴 정도로 많이 추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이 종목을 선택한 건 누구 의지입니까? 내 의지죠, 그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이게 맞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끌렸기 때문에. 삼성전기라는 회사는 이 회사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좋아요. 회사는 좋죠,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갑자기 이제 급락하기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 자체가 조금 이제 빠져나오기 좀 어려운 타이밍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빠져 있긴 한데요. 삼성전기 같은 이런 회사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삼성전기가 이 IT 부품 쪽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쪽에서 만드는 이 제품들에 대한 그리고 제품들이 많이 팔리려면 사람들은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머니 사정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좀 풀려야 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IT 기업들은. 지금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9월달에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지금은 하반기긴 한데요. 이 연말쯤 가면서 조금씩 풀려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락이 아직 진정이 되진 않았어요. 이게 뭐 다음 주부터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가격은 좀 기다려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를 더 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요.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위쪽으로는 1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이 위쪽에서는 팔 수 있는 가격이 오긴 해요. 그래서 다만 중간에 지치지 않고 이거 또 다른 종목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 팔고 지금 저거 살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유혹들만 좀 잘 견뎌내면 이 종목은 16만 5천 원 정도 그 위상에서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20%만 가지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이게 요즘에 그 아이폰 관련주들이 그 좀 오르고 있던데 이 삼성전기도
네. 아이폰의 그 부품을 납품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LG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LG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진 않죠. 그렇죠? 그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쪽에 거의 대부분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고 있어요. 만들죠. 그 주력은 뭐예요? 삼성 쪽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약에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 거기 반응을 하겠죠. 조금 뭔가 이 부품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디에 힘이 강한지를 봐야 돼요. 주력은 지금 삼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폰은 지금 이번에 신제품 출시 효과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기본 베이스 자체가 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 전기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16만 5천 원까지 저는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루닛이고요. 루닛. 네. 예, 45,500원 25%. 45,500원이요. 네, 이거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샀어요. 아, 사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왜 사신 거예요? 일단 예, 의료 AI에 대해서 네. 저는 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학회에서도 그 발표 계획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최근 리포트들도 계속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예, 갑자기 조금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뷰노도 처음에 조금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루닛이 어,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네. 조금 아. 예, 업황은 근데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저는요,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그 성장 기대감이죠. 네. 이런 것만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이것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 있죠. 네.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면 몇 년 동안 주가가 빠져요. 근데 바이오 기업들은 성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맞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질까요? 자, 결국은 성장성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루닛은 지금 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은 마이너스로 제가 그렇죠. 적자잖아요. 만약에 네. 적자에서 흑자로 뭔가 전환시켰다. 그러면 이 회사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루닛은 주가를 보면 예전에 한 2만 원 정도 가격에 밑에 있었다가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올라갔단 말이죠. 뭘로 올라갔어요? AI, 의료 AI 성장성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뉴스가 나왔고 학회 발표도 있었고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13만 원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4만 3천 원까지 왔다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네. 하지만 아래에서 본다면 2만 원대 있던 종목이에요. 2만 아래에 있던 네. 종목이에요. 오르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4만 원대가 2배 정도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이상한 걸까요? 네, 그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이 루닛이라는 AI, 의료용 AI는 앞으로 잠재적인 성장성 굉장히 높고요. 루닛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AI 쪽, 의료 AI 쪽이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학회에서도 많은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회사가 유지가 되려면 어쨌든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면 어쨌든 돈은 계속 써야 되는데 계속 네. 기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요? 부족한 돈은 또 외부에서 뭔가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체적으로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빌린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자금 조달 이슈는 주가 하락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일단 네. 루닛은 제가 볼 때는 이 테마로 보시는 게 네. 맞고요. 길게 끌고 가는 네. 건 지금은 좀 적합해 보이진 않아요. 이미 한 번 시세가 났다가 네. 빠지고 그리고 지금 막 단기 물량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로만 5만 원 정도 저는 보시면 잘 네.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네, 네. 5만 원 보고 수익 내고 나오시죠.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코치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익이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뷰노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잖아요. 네,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얘는 맞아요. 6만 9천 원에서 있다가 이렇게 덜 빠진 이유는 바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럼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근데 그럼 그걸 제가 루닛이 대장님- 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뷰노조차도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조정이 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요거는 네. 수익만 잘 내고 나오세요. 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규 멘토입니다. 아,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KG 모빌리언스 네,
7,300원에 30%. KG 모빌리언스. 자, 지금 7,3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예, 30%. 자,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높네요. 예, 예, 오래됐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셨네요. 예, 예. 작년에 사셨어요, 혹시? 아니, 1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 중간에 네. 수익이 났다가 빠진 자리 있었죠? 예, 예. 그때 안 파신 못 거예요?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예. 아, 이거 안 파신 거죠. 못 파. 그때는 내가 못 받거나 아니면 더 네. 올라갈 것 같아서. 그죠? 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이 종목은 평소에 좀 지켜보셔야 돼요. 네. 사실,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고 배당이 220원이거든요. 네. 배당이 네. 그 1년 저 수익이 뭐 1,100원 이상 나오는 네. 주식인데 어떻게 이게 그래 5,000원도 안 하는 주식이 됐을까요? 지금 시장이요. 네. 종목들이 뭔가 정상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네. 하락장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수급도 많이 꼬여 있고 일부 어떤 업종들이나 테마만 움직였던 장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받쳐주고 있고 뭐 그 돈을 버니까 배당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네.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배당 많아요. 수익률이 네. 5%대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배당을 보고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세를 보고 보통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네. 1년 동안 배당 5%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시세 50%, 60%의 어떤 상승 기대감을 갖고 종목에 보통 투자를 하죠. 그래서 네, 일단 배당을 주고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거는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주가가 이 정도 많이 빠졌어도 앞으로 잠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막 적자를 네. 기록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결제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네. 결제 대행이라는 건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결제라는 네. 것 자체가 소비예요. 그죠? 네네. 네. 그냥 결국은 소비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그러면 이 종목도 이제 거기에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수급으로 와요. 근데 지금 보면 아래쪽에서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 쪽이 지금 거의 비어 있죠. 거래가 없어요. 그죠? 아직은 소비에 대한 반응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들 대부분 막 유통주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잖아요. 근데 소비의 네. 반응이 올라면 어느 시점에 반응이 올까요?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하고도 그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금리가 인하되면서부터 네, 아마 이제 조금씩 테마가 이뤄질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는 네. 않아 보여요. 이 종목이. 다만 네. 이제 너무 올라가면 좀 급하게 올라갈 때 사신 거예요. 사실 보니까. 앞에서 뭐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사셨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좀 이제 타이밍이 아직은 오지 않았고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 이 종목 나중에 5,500원 가격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좀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500원. 네, 맞아요. 5,500원 전에는 팔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오면은 꼭 연락을 주세요.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SK 하이닉스요. 네. 22만 3,300원인가에 사가지고, 네. 비중은 30%. 네. 그런데 이거 네. 언제 이거를 저기 할 수 있나, 복구할 수 있나 좀 여쭤보려고요. 22만 3천원에 사셨어요? 예, 예. 이거는 지금 보니까 7월에 떨어질 때 사셨나 봐요. 예, 예, 맞아요. 이거는 그때 사면 안 됐었는데요. 아니, 그때 잘 오르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어쩌고, 종살당 맞고 나서 그 뒤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가 문제가 이건 사실 됐는지 트럼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예, 올라간 올랐네.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나요? HBM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었죠. 그죠? 거의 독점 납품을 네.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엔비디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계속 네. 엄청난 실적을 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죠? 글쎄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하다가 지금 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하이닉스밖에 없나요? 마이크론도 납품하고 있고요. HBM 반도체를.
그리고 삼성도 지금 퀄 테스트에 통과했죠. 4세대 반도체 통과했었고요. 이번에 5세대 퀄 테스트에 통과 지금 여부를 남겨두고 있어요. 점점 엔비디아는 실적의 그 상승폭은 둔화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올라가기 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상. 네, 지금 당연히 이제 조정이 들어오려고 신호를 줬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뭐 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이닉스. 이거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차익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했던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은 아무래도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 연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 아니면 그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일단은 지금 팔기에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좀 아쉽고 나중에 20만 원 가격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연락을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한테라도 이거는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라도 이제 한번 정리하고 나중에 20만 원을 만약에 팔고 나서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나서 아래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좀 이제 대응 방법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0만 원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전에 최근에 네. 그렇지 않아도 20만 원 턱걸이 조금 돼서 조금만 올라타면 20만 되면 좀 나도 손절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더니 근데 왜 안 하셨어요? 20만 원을 못 20만 원 살짝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거 올라올 때 거의 20만 원 근처에 있을 때 연락을 한번 주시죠. 차라리 그때. 예. 그때 연락 안 주셨잖아요. 차라리 그때 받았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제가 원래 유튜브 방송 저희가 좀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하면 뭐 시황 방송이라든 하면서 그때 올라올 때 정리하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20만 원 다시 오면 꼭 이번에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강연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멘토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송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송도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갈 거니까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자세한 주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송도 컨벤시아.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1층 111호입니다. 1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하철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인천대 입구역 4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지금 선릉에서 예정되어 있거든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선릉에서 선릉 워크토크 1802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은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동안 잘 가던 게 떨어지고 또 새로운 게 뭔가 좀 움직이려는 그런 신호들이 있거든요. 이 시기, 시장이 변하는 시기에는 거기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강연에 오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에 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강연에 좀 많이 오셔서 좀 강연회장에 또 여러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 전화 한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린 케미칼이라고요. 네. 매수가 입학금 비중은요? 예, 6,900원요. 6,9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예, 30%. 6,900원에 30%요. 예, 예. 네. 이거는 혹시 최근에 사셨을까요? 예, 예. 최근에요. 예. 그러면 혹시 이 회사를 사시게 된 이유가 뭐 어떤 것 네. 때문에 사셨어요? 실적 작년보다는 올해 낫더라고요. 실적이 좀 괜찮아서 주가도 네.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죠? 예, 예, 네. 예. 중간에 분기 또 배당도 또 했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배당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장 큰 예. 문제는 거래입니다. 예. 거래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제 배가 고프고 주변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예. 이 사과를 팔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1,000원에 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주겠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예. 사과가 있는데 다들 배가 불러요. 사과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를 사과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럼 팔려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싸게 해줄게라고 하겠죠. 그럼 가격은 예.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 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예. 거래를 많이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 거래를 신경 안 쓰시는데, 자, 예. 20 기억하세요. 뭐라고 해요? 2020 한번 해보세요. 2020. 네, 2020. 반드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20은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 뒤에 20은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네. 대금. 자, 네. 그러면 일평균, 하루 평균으로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돼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동시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이 되어야 돼요.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 이게 충족이 되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이거는 예. 지금 그린케미칼은 거래량도 지금 어제 보니까 3만 주예요. 그죠? 예. 거래 대금도 작죠.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 이 실적도 좋고, 괜찮은데, 사과도 맛있는데, 배가 부르니까 안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예, 예. 이 종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장기로 가거나, 나중에 거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말 장기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예. 애초에 이제 매매를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죠. 거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사셔야 되고, 아, 네, 예. 지금은 위쪽으로 조금 기다리시면 나중에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면 그래도 7,500원 정도에는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요거는 근데 그냥 저는 네, 이게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한번 올라가겠지 하고 그걸 그죠. 어떻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장기라는 건 그 이제 아버님께서 생각하는 그 장기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보통 장기라고 하면은 한 3, 4개월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장기라고 한 하면 1년 1년도 사실 정도. 장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에서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한번 반등 주고 또 밀리고 반등 주고 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 네, 딱 반등 줄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7,500원 딱 TO 오르면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 아,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호석이 오고요. 안녕하세요. 네, 10500원에 3%요. 금호석유, 오요. 우선주요. 네. 아, 그래요? 65,300원이요? 네. 그리고 3%. 3년 됐어요. 3년 됐다고요? 네. 오늘 그 어제 종가네요? 가격이 네. 보니까. 근데 이거 왜 우선주 사셨어요? 전망이 좋다고 초보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추천받아서 샀는데 이렇게 깨질 줄 몰랐어요. 이거는 뭐 지인이 추천해 주셨나요? 네, 오빠가요. 그 오빠분도 그 주식으로 돈을 벌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그죠? 왜냐면 우리가 네.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네. 이 차이를 혹시 아세요? 차이 그냥 모르시죠? 배당을 주고 그 의결권이 없다고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배당이 우선하고요. 네. 우선한 게 우선주고 우선주가 맞아요. 배당이 우선. 그렇다고 해서 보통주가 배당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선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또 네. 회사가 망했어요. 네. 망하면 회사에 그 채무가 있을 거.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네. 채무에 대한 변제 우선해 주는 게 이제 우선주의 권리예요. 근데 회사가 네. 지금 망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우선주 말고 보통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우선주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앞에서 네, 상담할 때 거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우선주보다는 차라리 보통주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손해 안 보셨잖아요. 아니요. 지금 매수한 가격이 12만 500원이에요? 네. 그 지금 6만 5천 원대라서 지금 한 45% 이상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제가 6만 5천 원 가격에 그 가격에 들어가지고 손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12만 500원이네요. 이거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팔 수가 없어요. 네. 가져가야 그래서 돼요. 네.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미 자체가. 금호석유 보통주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선주도 좀 네. 따라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장기로 가야 되는데 다행인 건 3%밖에 안 사셔가지고 정말 네. 다행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좀 장기전으로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전으로 네. 보시고 지금도 장기지만 지금 기다린 거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9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일단 가져가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금액이 크세요? 아니요. 금액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보통주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네. 비중이 너무 일단 작고 가격이 너무 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6만 4천 원 아래로 내려오면 네. 6만 4천 원 아래로 내려오면 지금 산 그 비중만큼은 아니고 한 2% 정도만 해서 2% 정도만 해서 5% 정도까지만 맞추세요. 그러면 단가는 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9만 원까지 가져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다음에는 종목 살 때 네. 우자 붙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29,600원에 5%요. 29,600원에 5%요. 예. 그래서 좀 추가 매수해도 되겠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29,600원이면 최근에 밑에서 사셨어요? 예, 한 일주일 저번 주인가 그때 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예? 또 2차 전지가 서서 올라온다고 또 이렇게 샀습니다. 또 많이 또 떨어졌고. 지금 2차 전지 지금 이제 전구체 쪽이 가동률이 또 전구체. 늘어났다는 이제 뉴스가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 지금 에코앤드림이 실적이 좀 이제 그동안 적자 폭이 좀 컸었죠. 적자 많이 예. 났었어요. 실제로 지금 순이익 보면 2023년도에 100억 정도 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 전구체 쪽에 소비가 좀 늘어났다, 가동률이 늘어났다,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아직 장기적으로 2차전지 쪽이 뭔가 회복이 되는 그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에코앤드림은 지금 일단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거의 최저점 부분에서 이것도 사실 실력도 있겠지만 운도 좀 따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올라오니까 약간 수익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예. 여기서 추가 매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저는 요거 가볍게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너무 높게 잡지 말고요. 34,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시고, 네. 그리고 손절가도 잡고 가세요. 왜냐면 괜히 지금 수익인데 괜히 기다렸다가 또 손실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물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35,0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두시고 위쪽으로 34,000원 정도 목표가 좀 짧게 잡고 그렇게 해서 수익 좀 단기로만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AEC요. KC. 예. 네, 매수 가격 비중이요. 1,500원에 25%입니다.
1,500원에 25%요. 예. 이거 5월쯤에 사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5월달. 예. 하필이면 딱 그때 고점이었어요. 아, 자, 혹시 KC를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뭐 2차전지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저쪽으로 네. 뭐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래.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KC를 볼 때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보다는 사실 이 회사는 뭘로 봐야 되냐면 SIC 혹시 들어보셨어요? SIC요. SI, 그 실리콘 반도체, 아,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전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그동안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예. 전기 AI 때문에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구리 관련주, 전선 구리 관련주들도 올라왔었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였었고 그리고 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이쪽도 많이 좀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도요 차세대 반도체라고 해서 SIC 또는 이제 GAN 전력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예. 전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기가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있죠. 운전하다가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예. 브레이크 밟고 자동차가 멈추면 시동이 꺼져요. 요즘 차들은. 그죠? 네. 시동도 꺼지잖아요. 시동이 왜 꺼집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꺼지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거 오토 스탑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력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전기가 필요할 때는 전력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전기를 닫아줘요. 이거 초당 한 1000번 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SIC, GAN 이런 전력 반도체라고 해요.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이번에 이제 생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고체보다는 전력 반도체 쪽이 앞으로 좀 많이 테마를 탄다면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실적이 적자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좀 적자가 많이 크다는 게 좀 문제점이고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도 보니까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도 별로 없고 실적도 안 좋고 하지만 잠재적인 테마는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비중을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올라오면 일단은 1,3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걸어보고요. 반등 오면 이거는 한 번 더 역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 이 종목은 1,300원 반등 시 그때 한번 연락을 다시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3만 3만 원. 네. 네. 네, 30%예요. 30% 비중이시고 3만 네. 1,600원이군요. 예. 네. 이거 보니까 떨어질 때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졌나 봐요. 예, 예. 그렇죠? 그때 네. 근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도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뭐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여기에서 반등은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예전에 35,000원, 4만 원까지의 기대감을 좀 갖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은 32,000원 정도면 매수가 가격보다 조금 위거든요. 그 정도에서 팔겠다고 생각하시면 손실은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새벽에 미국 증시도 좀 반도체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반등 주면 32,000원 정도에 올라와서 그때 한번 정리만 잘 하시면 되니까요. 반등 나오면 32,000원에 정리를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대한항공 네. 27,000원에 15%요. 27,000원에 15%. 대한항공. 와, 이거 오래됐네요. 네, 오래돼서요. 네. 이거 어떻게 왜 참고 계셨어요? 한 2년은 좀 넘었군요. 2년 반? 2년 넘었. 그죠? 예, 2년 3년 가까이 넘었어요. 되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27,000원인데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건 아니죠? 추가 매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추가 매수 네네. 하실 의향도 있으세요? 예. 저기 수익이 하락하면 할게요. 아, 그래요? 많이는 네네. 아니고요. 왜냐면 네. 그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일단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 인수 절차 네.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힘이 좀 없었어요. 인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난항을 겪었었거든요.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뭐 허가가 됐고 이제 미국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오랫동안의 주가는 조정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그 원료는 뭐죠? 기름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만약 네. 기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운임의 비용이 늘어나요. 증가하겠죠. 네. 근데 기름 네. 가격이 떨어지면 운임 비용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네, 네. 그러면 항공주들은 기름값이 떨어지면 좋겠죠. 예, 예. 요즘 들어서 보면은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국제유가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네. 가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우리가 항공주들은 보통 그 달러 부채가 좀 많아요. 달러로 빚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빚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500원 이 가격 아래쪽에서 한번 조정을 들어오면 그때 한 5% 정도만 많이는 아니에요.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 조금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오면 나중에 이건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5,000원 네.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5,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또 한번 봐드릴게요. 이건 가져가세요. 네. 연락이 잘 안 돼요.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화 한 연결- 진짜 한 5분 전쯤에 빨리 연락 주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안 되면 그때 어쨌든 일찍 전화 주셔야 되고 그때 한번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봐드린다고 했다고 아시겠죠? 네. 네, 그럼 네, 한번 네, 얘기해 네. 줄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바로 오늘부터 해서 강연회가 지금 진행되거든요. 저는 이 방송 끝나자마자 송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송도로 가시면 제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되는데 강연회 장소는 선릉 워크토크입니다.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니까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수익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 위주로 해드릴 테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송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